한 백만장자가 호텔에서 무시당하는 가난한 여성을 목격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일상처럼 보였던 그 일은 사실 모두의 눈앞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침묵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그가 굴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곳의 운명은 영원히 바뀝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그랜드 오션 서울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사치스러움이 묻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완벽이라는 환상을 위해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르는 기업가들과 유명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서 호텔까지는 버스 2번과 지하철을 갈아타며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유봅시 정각에 도착해 눈에 띄지 않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지수는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유능해야 했지만 진정으로 주목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함은 컨시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해결하고 화가 난 투숙객을 달랬습니다. 매진된 티켓을 구하고 불가능한 예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고객들의 이름, 취향, 습관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접수처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기계가 멈추지 않게 돌리는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박민준 총지배인에게 지수는 부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지정된 자리 아주 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유용한 부품 말입니다. 그 목요일 외국인 임원들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고 객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파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분하게 다가가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5분 만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커피 서비스, 스파 이용권, 그리고 1시간 내로 준비될 객실까지. 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박민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지수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지수 씨, 당신은 프런트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용된 게 아니야. 당신 일은 문이나 열어주는 거야. 결정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고 독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수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녀에겐 이 직장이 절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배인님. 이 호텔에서만 7년이었습니다. 그림자 취급을 받으며 오지 않을 인정을 기다린 세월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계급이라는 가면을 쓴 모욕뿐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평소와 다른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유별난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의 큰 키에 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그는 과시하지 않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지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의 눈빛이었습니다. 밤에 라커룸에서 그녀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필체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 파악 좀 해. 세상엔 시중드는 사람과 명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야. 역할을 착각하지 마. 지수는 그 글씨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감독관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수보다 2년 늦게 들어왔지만 야망이 커서 벌써 관리직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하며 회전문을 나서던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무서웠지만 이상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에 지쳤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남는 것에 질렸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일지도 몰랐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지수는 거의 결정을 내린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아직 고집스러운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관심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가방에 사직서를 넣고 출근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밤새 쓴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접힌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용기가 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박민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김지수 씨, 당신이 제출한 주간 보고서가 엉망이야. 정보가 빠져 있어. 이건 심각한 문제야.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번이나 확인한 보고서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실례지만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보낼 때는 완벽했습니다. 책상에 기대어 있던 이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지수 씨,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가끔은 잘했다고 생각해도 바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하며 버텼습니다.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박민주는 인쇄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빈칸이 군데군데 보였고 데이터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보낸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실수는 운영 전체를 망치는 거야.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해 혹은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나가게 하기 위해 실패의 기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잔인한 쪽지 때문일 수도 피로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눈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눈빛 말입니다. 그녀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고 이메일을 다시 확인하고 서류 복사본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비겁하게 나온다면 그녀에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그 남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혹이 아닌 인정의 미소였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7년입니다. 항상 이런 대접을 받았나요? 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떤 대접 말씀이신지요? 투명 인간 취급 말입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불편한 마음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하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군요.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듣는 진실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봐야 해서요. 그녀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하루 동안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지켜보는 걸까?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랜만에 자신이 보이는 존재라고 느껴진 걸까? 밤에 그녀는 야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사직서는 여전히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너무 쉬운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도망치면 해결될까? 아니면 그저 사라지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일까? 그만둘 생각인가요? 지수가 눈을 뜨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유지하며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알고 싶으시죠? 지수는 예의를 차리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절 모르시잖아요. 네,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잘 알죠. 당신 지배인 같은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여성들도요. 유능하고 헌신적이지만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절 구하러 오신 거라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관찰하러 온 거죠.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이 호텔이 제공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울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그녀는 돌아서려다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입니다. 최도현. 그는 떠났고 지수는 가슴속에 묘한 기운을 품은 채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그녀가 같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며칠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저장하고 보고서를 사진 찍고 시간을 적었습니다. 조여오는 함정에 대항해 조용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관찰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보였습니다. 이서연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꼬는 말을 던지고 지수의 결정을 의심하며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인 척 위장했지만 자신감을 갉아먹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아침, 중요한 고객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달 투숙하는 기업인 정 회장이었는데 눈에 띄게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김지수 씨, 차를 8시에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8시 15분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기록은 있었지만 시간이 9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5분 만에 그녀는 다른 업체의 의전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정 회장은 불편해하며 떠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이서연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지수 씨? 아니면 당신 실수 아니야?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땐 분명히 맞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글쎄, 너무 힘들면 가끔 헛것이 보이기도 하거든.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거 아닐까?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수가 투숙객의 응급 상황을 해결한 후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들은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방해받고 있군요. 도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지도 압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 팀장과 박민준 지배인요. 절 내보내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직장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나가면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 일부분은 아직 제가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나 봐요. 도현이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만든 시스템은 혼자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받아들이지 마세요. 삼키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고 믿지 마세요. 그 말은 수년간 억눌렸던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매달 월급 걱정 안 해도 되는 분이 하시긴 쉬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존엄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당신 자신을 너무 싸게 팔고 있어요.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도현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가야 합니다. 떠나기 전 도현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지수 씨. 내 눈엔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수는 두근거리는 가슴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상관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를 믿기 시작한 걸까? 그날 밤 그녀는 박민준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엔 이서연과 인사팀의 최 실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지수 씨, 정 회장님으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벌써 2주 사이에 3번째야. 당신의 거취를 재검토해야겠어. 지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변론해도 될까요? 최 실장이 눈을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일들은 제 실수가 아닙니다. 제 기록이 수정되었습니다. 그걸 증명할 복사본이 있습니다. 박민준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린가? 그렇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짧게 비웃었습니다. 지수 씨, 그건 좀 피해망상 같지 않아? 최 실장이 달래는 듯하지만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진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게임만이 존재했고 그녀는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와봐.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은 정직이야.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지수는 떨리는 다리와 찢어진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정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버려지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를 때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도현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지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어쩌면 이 게임을 뒤집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지수는 정지된 감정 상태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명료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곳에 7년을 바쳤습니다. 성찬을 차려내면서도 부스러기를 받아먹었습니다. 이제 정직당하고 모욕받은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거나 가치 없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거나. 토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씨, 도현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꼭 만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호텔 이야기가 아니라 지수씨 이야기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이성은 무시하라고 외쳤지만 이성적으로 사는 것에 지친 감성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서촌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더 다가가기 쉽고 더 실제 같았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화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한테 빚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수락해줘서 기쁘군요. 침묵이 흐른 뒤 도현이 입을 뗐습니다. 지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든 일의 책임을 뒤집어쓰면서도 그 호텔을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을 발견했죠. 더 나은 곳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 떠나지 못하는 사람을요.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지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잠에서 깨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요. 공과금조차 내기 힘든 월급에 매달리는 게 어떤 건지. 맞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과소평가받는 게 어떤 건지는 압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곳에서 존중받기 위해 싸우는 게 어떤 건지도 알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그걸 알아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길 바라시죠? 그만두고 가서 뭘 하라는 건가요? 당신은 이미 누군가입니다, 지수 씨. 지배인이 하는 모든 일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위기를 해결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문제를 예상하죠. 차이점은 직함도, 인정도, 정당한 급여도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들은 폭탄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해도 그게 뭘 바꿀 수 있죠? 모든 걸 바꿉니다. 문제가 당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니까요. 지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무 지쳐요, 도연 씨. 혼자 싸우는 거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럼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 손길에서 전기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인간다워질 허락, 취약해질 허락, 그리고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될 허락 말입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사업가이며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지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녀가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지금 혼란스럽겠죠. 날 잘 모르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복귀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월요일 지수는 가장 아끼는 블레이저를 입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로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묘한 움직임이 있었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의 방으로 직행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박 지배인님은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기다리세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넋이 나간 채 나왔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는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투숙객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씨, 들어오시겠습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최 실장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이서연, 그리고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제 이름은 최도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랜드 오션 서울의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투숙객으로 머물며 이곳을 관찰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공포와 조작, 권력 남용으로 유지되는 운영 실태를 보았습니다. 유능함에 위협을 느낀 상사들에게 방해받는 훌륭한 직원을 보았고 모욕을 기반으로 왕국을 건설한 지배인을 보았습니다. 박민준이 입을 열려 하자 도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박 지배인, 당신은 해고입니다. 이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해고 절차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서연이 항의하려 했지만 남자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민주는 패배감에 젖어 나갔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돌아섰습니다. 지수 씨, 겪으신 일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랍니다. 그걸 인사팀에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총괄 운영 지배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자율권과 권한,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인정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때문이었습니다. 절 위해서 이러신 건가요?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기쁩니다. 지수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봐준 남자.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드디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즉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호의나 자선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로맨스나 동정에서 비롯된 승진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요구했고 도연은 동의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하지만 이 제안은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해왔지만 한 번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 호텔을 나왔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존경의 눈으로, 또 어떤 이는 질투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천의 자취방에서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7년의 투명 인간 생활, 남들의 문은 열어주면서 정작 자신의 문은 굳게 잠겨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을 넘어 열쇠까지 건네준 것입니다. 하지만 도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수락한다면 그녀의 삶은 그와 되돌릴 수 없이 얽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도현을 찾아갔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팀을 재구성할 전적인 자율권을 원합니다. 변화를 실행할 권한도요. 그리고 투명성을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건 제 실력 때문이어야지 당신과 저 사이에 무엇이 있든 그것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현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를 제안한 건 당신이 이 호텔에서 본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을 속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죠. 당신은 일을 맡아 당신이 늘 했어야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편안해지면 그때 다른 이야기를 나누죠. 압박은 주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며칠은 강행군이었습니다. 지수는 업무를 맡아 모든 것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과 대화하고 불만을 듣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용, 특혜, 불의가 가득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공정한 교대 근무, 익명 제보 창구, 교육, 피드백 회의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서연의 방식을 따르던 관리자 3명을 교체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방치되었던 직원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조금씩 호텔은 다른 공기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투숙객의 평가가 좋아졌고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업무 흐름도 원활해졌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유주와 내연 관계라 그 자리에 앉았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었고 상처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겐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만이었습니다. 도연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투자를 승인했지만 그녀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메시지로, 때로는 호텔 밖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공들여 쌓아온 것을 망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촌의 카페에서 지수는 경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다른 사업 이야기, 늘 이동하며 느끼는 외로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보이고 싶은 갈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끌렸던 게 뭔지 압니까?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이었죠. 모욕을 당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했죠. 그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거의 잃을 뻔했어요. 거의 포기했었죠. 도연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연이 말을 맺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찾았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저 적절한 계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시선을 맞춘 채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끌림 이상이라는 것을요. 서로를 알아보는 마음, 대등한 존재들의 만남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호텔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즐겁게 일했고 고객들은 만족했습니다. 이익도 늘어났습니다. 도현이 투자자들에게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김지수의 이름은 찬사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증명해냈다는 것을요. 호텔의 직원들에게, 도현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날 밤 회의가 끝난 후 도현이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지수 씨,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인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인으로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 여자로서 당신을 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군요.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현 씨, 전 제 실력으로 여기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호의도 동정도 로맨스 때문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했죠. 이제 알아요. 이제 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췄습니다. 수줍은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확신과 항복 그리고 약속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지수는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온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채워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온전해질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이자 여성으로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존재로서, 유능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 아래 그 주차장에서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랜드 오션 서울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존중하며 일했고 절차는 투명했으며 승진은 공정했습니다. 지수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일궈낸 결과였고 누릴 자격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소유주였지만 호텔 업무와 다른 투자를 병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게 전문적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지수는 결과를 발표하고 변화를 제안하며 필요할 때는
도현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믿는 파트너로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밖에서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성인이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식사, 깊은 대화, 편안한 침묵.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실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더 가까운 아파트를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독립성을 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당한 급여를 받게 된 그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얻을 집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케줄을 확인하던 지수에게 최근 주임으로 승진한 신입 직원 나라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지배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요, 앉으세요. 나라에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앉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기회를 주셔서요. 5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늘 남보다 많이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지배인님이 절 승진시켜 주셨을 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라의 씨는 유능하니까요. 유능함은 언제나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라에가 나간 후 지수는 혼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투명 인간이었던 시절을요. 그녀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승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받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회의를 마치고 그녀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시간 좀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요. 그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도현이 그녀의 손가락을 깍지 끼어 잡았습니다. 지수 씨, 이 호텔을 샀을 때 그건 비즈니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보았고 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누군가를 만날 줄은요. 그녀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현 씨, 당신이 날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날 도와준 거죠. 그게 차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구한 건 저예요. 모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을 위해 싸우기로 했을 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소설 속의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중과 흠모, 신뢰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었으면 해요. 전 남자의 그림자 속에 사는 여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트로피 와이프나 조용한 내조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관계가 더 진지해지더라도 전 여전히 김지수이고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일하고 결정하고 실수하고 성공하며 성장할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도현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모습의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 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따지는 당신을 원해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당신을 원합니다. 온전한 당신을 원해요. 서울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테라스에서 그들은 입을 맞췄습니다. 지수는 드디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싸워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호텔은 상을 받았고 지수는 경영간견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여성들에게 적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때 투명 인간이었던 그녀는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가 아니라 사라지기를 거부한 여성으로서 말입니다. 도현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닌 둘만의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청혼했습니다. 지수는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인생을 일궈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호텔 로비에서 지수는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젊은 직원이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보며 수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소희입니다, 지배인님. 소희 씨,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기가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를요. 그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승진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희 씨는 잠재력이 충분해요. 그리고 잠재력은 기회를 얻어야 하죠.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다만 아무도 소희 씨가 투명 인간이라고 믿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소희 씨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날 밤 수없이 열었던 회전문을 나서며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불밝힌 로비와 이제는 감옥이 아닌 성취의 장소가 된 호텔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결코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음을요. 모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자신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믿기로 할 때, 어떤 문도 영원히 닫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열쇠는 언제나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수는 그 용기를 냈고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운명은 다시 쓰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이 싹트고 가장 큰 시련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이들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전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인생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몇 년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으며 매장마다 여러분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제 목소리가 어디